오래 끓이는 요리에는 주로 이 냄비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요. 이 냄비보다 시간을 반으로 줄여주는 냄비가 있더라고요. 바로 이 저압 냄비예요. 내소부터 뚜껑까지 올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 약탕, 공국 등 오래 우려내는 요리를 해도 유해 물질도 나오지 않아 안전한 냄비예요. 의료기기에 쓰이는 316Ti 안전한 최고급 스텐으로 만들어졌고, 한국 요리 특성상 부식에 강하고 열전도가 뛰어난 소재로 만들어졌어요. 넓이는 24cm, 전체 다 통 오중이 7리터 저압 냄비로 유려하기 편하게 눈금 표시도 있고, 세 가지 모두 보조침기도 들어있어요. 4리터, 7리터, 11리터 용량의 냄비예요. 그중 7리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예요. 4리터짜리 냄비에 보조찜기도 넣어 고구마나 옥수수도 찔 수 있어요. 내부 투시창도 있어 안에 내음물 상태도 볼 수 있고, 높은 온도와 압력을 단시간에 끌어올려 다소 오래 걸리는 고구마도 빠르게 맛있게 쪄져요. 자주 끓이는 미역국도 저압력으로 진국 밀폐하여 끓여주면 일반 냄비로 끓였을 때보다 더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4리터 냄비와 7리터 냄비 서로 비교해보면 4리터짜리 냄비도 비교적 큰 용량이에요. 코스코에서 사온 국거리용 고기를 넣어봤는데 4리터짜리 냄비는 고기 삶기에 좀 애매했어요. 냄비에 고기만 꽉 차 다시 7리터 냄비에 옮겨야 될 것 같아요. 4리터짜리 냄비는 2인에서 3인 가족에 적합할 것 같아요. 넉넉하게 고기를 준비할 때는 7리터짜리 냄비가 적당할 것 같아요. 손잡이를 밀어 착 닫아주고 끓여줄 거예요. 큰 덩어리 고기도 일반 냄비보다 압력을 가해 끓여주면 빠르고 부드럽고 진하게 끓일 수 있어요. 육개장도 일반 냄비보다 빨리 끓여졌어요. 맛을 보면 훨씬 맛도 진해요. 저압 냄비는 일반 냄비보다 약간의 압력을 가해 조리 시간을 다소 줄여주고, 국물 농도나 익힘 정도에서 더 우위가 있는 냄비라 할 수 있어요. 이건 전부터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압력솥인데요. 칙칙칙칙 소리는 크지만 밥은 정말 잘 돼요. 그런데 이따금씩 추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. 정말 폭발할 것 같아 무서움을 느껴 어떨 땐 불 끌 때도 있어요. 이번에 신호추도 새로 갈아 끼웠는데 안전 밸브에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. 반면 저압 냄비는 메인 스팀 밸브가 1차 압력 조절을 하면서 옆에 보조 엔젤 밸브가 오염 요소를 한 번 더 차단하여 압력을 조절해주고, 메인 스팀 밸브가 막혀도 보조 안전 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내부 압력을 조절해줘요. 그냥 다 냄비에 재료 넣고 뚜껑 닫고 수육도 해봤는데 30분 조금 안 돼 꺼내봤어요. 그 사이에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잘 익었더라고요. 김치찌개에도 조리 중간에 열어 고기 익힘 정도도 확인할 수 있어요. 고압이 아니더라도 일반 냄비보다 빠르게 조리돼요. 세계 중 가장 작은 사이즈 4리터 저압 냄비는 밥도 하고 찜, 국, 찌개 등등 다 할 수 있어요. 일반 냄비로 60분 정도 걸리는 요리도 저압 냄비로 끓여주면 30분이면 충분해요. 4리터짜리 냄비는 주로 밥을 많이 해요. 냄비 내부를 볼 수 있어 익힘 정도도 확인할 수 있고, 밥이 다 되었는지 뚜껑 열어 확인도 가능해요. 조금 더 익혀 구수한 누룽지도 만들 거예요. 누룽지가 많이 나와 이건 조금 덜어내 놓고 나머지는 물 붓고 끓여줄 거예요. 압력솥으로 갈비찜을 하면 야채가 바로 형체도 없이 사라졌었는데요. 저압 냄비는 조리 중간에 야채를 넣을 수도 있어 이제는 오버쿡 될 일은 없어졌어요. 4리터짜리 냄비는 조리 시간이 30분이면 충분해요. 이렇게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. 저희 집은 고기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4리터 냄비로 하면 양이 딱 맞아요. 11리터짜리 냄비예요. 11리터와 7리터짜리 냄비 서로 비교해 볼게요. 11리터 냄비 넓이는 28cm고 7리터 냄비 넓이는 24cm예요.
11리터 냄비가 2cm 정도 조금 더 깊어요. 뚜껑 부분에 메인 실리콘 패킹도 끼어 있고 냄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부 투시창도 있어요. 손잡이를 부드럽게 밀어주면 착 닫아지고 바로 들어도 뚜껑도 열리지 않아요. 11리터 저압 냄비는 큰 배추 한 통도 다 들어가요. 만두 속에 넣을 배추 쪄주고 있어요. 끓기 시작하면 5분 후에 바로 꺼내주면 돼요. 끓는 물에 한번 굴려 데쳐준 닭은 쌍화탕 한 병 넣은 물에 퐁당 넣어주고 통대추 8개, 생강 반톨 넣어 뚜껑 닫고 끓여줘요. 한 20분 후 뚜껑 열어 알마늘과 대파 넣어준 후 뚜껑 닫아 한 15분 정도 더 끓여주면 완성이에요. 속까지 푹 익어 살살 녹는 삼계탕이 완성됐어요.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잘 삶아졌어요. 삼계탕 끓인 육수물로 다음날 닭 칼국수도 만들어 먹었어요. 닭 육수 맛이 진국이라 정말 맛있었어요. 지난번에 마늘 스프도 다 먹어 또 만들고 있어요. 기버터에 마늘하고 양파 넣어 볶아주다가 당근하고 감자, 토마토, 양배추는 많이 넣어주고 브로콜리도 넣고 양념 넣어 푹 익혀줬어요. 물 하나도 넣지 않고 재료 수분으로도 충분해요. 고형 카레와 토마토 퓨레, 사과, 치킨 스톡이 들어갔어요. 11리터 냄비로 채소 가득 넣고 끓였지만 뚜껑 열어보니 그 사이 야채가 푹 익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. 오래 끓여야 하는 마늘 스프는 빨리 끓여주는 저압 냄비가 딱인 것 같아요. 요즘 이거 먹고 살도 빠지고 피부도 많이 좋아졌어요. 저녁 식사 대신 먹으면 효과는 확실해요. 핏물 빼고 한번 끓여준 통갈비는 7리터 냄비에 넣고 양파, 대파, 통마늘 넣어주고 뚜껑 닫고 가볍게 밀어서 잠금해준 후 끓여주세요. 압력솥보다 이렇게 소리도 작아요. 중간에 열어서 확인도 할 수 있으니까 조리 실패 걱정도 없어졌어요. 직간장과 소금으로 간도 더해주고 자칫하면 너무 익어버리는 무도 조리 중간에 넣어주면 알맞게 잘 익어요. 깜빡한 재료도 언제든 뚜껑 열어 추가해요. 지금 끓이고 있는 중인데 한번 열어볼까요? 이렇게 열어 익힘 정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. 짧은 시간 안에 부드럽고 진한 맛도 낼 수 있어요. 저압 냄비는 갈비탕이나 곰탕처럼 오래 끓이는 요리할 때 특히 강해요. 조리한 후 뚜껑 빼고 냄비는 식기 세척기에도 편하게 넣어 세척할 수 있어요.